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일단 새해 인사가 너무 늦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래간만에 좀 영상을 남기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방향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을 보시게 돼도 자 이렇게 방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렴하는 자리긴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이렇게 어, 지금은 어떤 원의 방향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단타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30분 봉 매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봉으로 큰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방향이 틀지는 알 수가 없으나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다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피날레라고 그러죠. 마지막 상승을 보인 후에 다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홀딩을 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30분 매매에 대해서 단타 매매죠. 단타 매매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에 대한 추세는 그렇고요. 일단 30분 봉을 보게 되면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나머지 이평선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7일선과 볼린저 밴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일단 30분 봉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7일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7일선은 기준.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찍고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이제 30분 봉의 돌파냐 아니면 상단을 찍고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30분 저항을 뚫는 지지를 뚫는 이제 하락 돌파냐 이거에 따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자 30분 봉의 기준을 단타를 할 때 이 7일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7일선 이 7일선 자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은 이 하단을 찍고 올라오는 이 7일선에 대한 돌파면은 이 하단을 지지를 받고 7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하단을 찍고 올라오는 돌파라면은 이 저항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30분 저항에 한 번 더 물론 내릴 수도 있겠으나 다시 지지를 받고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지지 라인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타 거래를 할 때 자, 일단 상단을 찍고 내려오는 이제 지지를 깨는 요 시점이라면은 우리가 30분 봉에서 파악을 하고요. 이 저항되는 라인에서 공매도를 진입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올라올 때 하단을 찍고 올라올 때 지지를 받는 30분 봉이라면은 7일선 그러면 공매수로 그리고 이 간격을 보셔야 되는 게 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 이 한계치를 보고요. 내가 여기서 지지받을 때 매수가 들어갔다면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에서는 익절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저항되는 부분을 이제 만났다가 이제 하락으로 이제 꺾이는 7일선을 깨는 음봉이라면 공매도를 진입을 해서 이제 이 볼린저 하단 쪽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이 중간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30분을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분 공격.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격 포지션이 있고 방어 포지션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표현을 하자면 이 7일선을 기준으로 공격이다. 추세. 그러니까 추세 방향에 따른 공격형으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꺾인다면은 이제 하락에 대한 공매도 추격에 대한 공격 포지션으로 들어간다. 반대로 방어 포지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공격과 방어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이 하단부 상단과 하단을 이제 지지와 저항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 포지션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지지받는 곳에서 또는 저항받는 곳에서 우리가 방어 포지션을 이제 미체결 지정가를 거시면 되는 거겠지만, 우리가 중간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이 방향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공격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0분에 대한 공격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급등이 나와서 공매도로 진입했다가 손실을 봤다가 근래에 다시 멘탈을 챙기고 다시 이제 회복을 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30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1시간과 4시간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게 맞죠. 이 4시간 종가가 만약에 1시, 5시, 9시 요 반복되는 시간대에 종가 마감이 강력한 음봉이든가 7일선 기준으로 강력한 양봉이라면은 그 추세에 따라 한 번 더 급등이나 이 음봉이라면 급락이 한 번 더 나오게 되어 있죠. 그 종가에 따라서. 그래서 요 부분이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을 기준의 종가를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4시간 종가가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강력한 음봉으로 끝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저항을 만나서 찍고 내려오는 강력한 7일선을 깨는 음봉의 마감이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저항을 맞고 다시 저항을 찍고, 자세히 보시면 저항을 한 번 더 찍고 음봉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볼린저 밴드가 벽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벽을 찍고 내려오는 깨는 이제 7일선의 이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5시에 마감이 될 것 같다. 만약에 5시가 다 되는데 이 하단부를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다시 7일선을 돌파를 하게 되는 5시 마감이라면은 다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5시가 다 되어 가는 이제 4시간 봉 마감 때 이런 봉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면 추가 하락이 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30분 매매를 하지만 4시간 종가 마감인 1시, 5시, 9시 때 마감봉에 따라 추가 하락이 예측이 된다면 그 방향에 따라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일단은 제가 이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5분봉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하락이 시작이 됐죠.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하락이 시작이 돼서 음봉이 마감이 됐다면 그 다음 이 7일선의 저항을 5분봉을 먼저 보셔야 돼요. 5분봉에서 처음에 걸리는 이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혹시라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15분이든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돼서 하락 여파가 나올 때는 7일선을 기준으로 공매도를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하락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를 진입을 했는데 추가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는, 자, 우리가 5분봉으로 한번 공매도로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15분봉을 보셔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번 5분봉은 다시 7일선을 돌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한번 5분봉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났을 때는 다시 15분의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15분봉에 저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음봉이 나왔거나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5분봉과 15분봉을 이제 다시 그 추격을 하는 거죠. 추격을 해서 물론 30분을 기준으로 보이지만 30분에서 나오는 7일선을 깨는 음봉이라던가 돌파하는 양봉이라면은, 자, 이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5분봉에서 만약에 수익 실현이 됐다. 그러면 쭉 내려와서 올라오는
자 15분봉에 저항을 맞고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30분봉의 저항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락이 시작되면은 급등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5분봉의 저항, 그 다음에 15분봉의 저항, 그 다음엔 30분의 저항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공매도를 진입하면 되는 거겠죠. 자, 3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패턴을 볼게요. 만약에 5분봉에서 저항을 맞고 운봉이 나와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15분봉에 걸려서 또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30분봉에 저항을 맞고 또 한번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봉에 대한 설명을 잘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보세요. 자, 그렇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은 이제 30분봉이 다시 하단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30분봉의 저항을 또 한번 맞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15분봉의 저항과 또 맞물리네요. 자, 그것도 있어요. 15분봉과 30분의 저항이 맞물리는 강력한 저항이라면 분명히 한번 여기를 찍고 다시 한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 대략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분과 30분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 요 저항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빠질 걸 예상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자 요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 가격 34,516 요 시점에 제가 공매도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면은 이 저항을 맞고 빠질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걸어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30분과 지금 맞물리죠. 이 7일선이 분명히 강력한 찍어 누를 듯한 7일선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와도요, 이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빠져서 볼린저 하단 부분을 체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진입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 7일선을 돌파하는 양봉 마감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여기서 이 7일선이 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봉 마감이 된다면 저는 물론 손실을 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역지정을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34,645 34,000 스탑 마켓으로 34,650 정도의 손절을 여유 있게, 리듀스 온리 같은 경우에는 더 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2비트로 자 매수롱을 걸어 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저항을 맞고 이게 빠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돌파하는 양봉 마감이라면 손절이 나가겠고, 그죠? 스탑 마켓을 걸었기 때문에 자, 요 상황에서 다시 지지받을 거 예상하기 때문에 이 7일선을 돌파했다는 양봉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수.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찍었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저항을 뚫는 양봉의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 하단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매수로 다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여기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단을 찍을 걸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선이 내려올 것이며, 이 하단 쪽에 다시 매수를 받아서 다시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해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올라가다 말고 다시 깨는 7일선을 깨는 음봉 마감이 30분봉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그때는 공매도로 진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7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 근데 굉장히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승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올라올 때
자, 여기와 15분봉에서는 자, 여기 시점으로 내려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3, 4, 4, 7, 4. 여기서 자, 이 정도. 자, 우리가 이렇게 걸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체결이 될 경우에 이 저항을 맞고 바로 빠져야 저는 이제 수익인데,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하는 양봉이라면 일단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다시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에서 매수를 받는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차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상승을 찍고 7일선을 깨는 15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깨는 음봉 마감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공매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일선 저항을 맞고 다시 빠질 거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수익실에는 벌린자 하단이 됐든 뭐 이렇게 더 밑에 30대 3의 벌린자 하단이 됐든 익절은 항상 옳기 때문에 익절을 해 가면서 다시 저항을 맞고 빠지는 이 저항선에 맞춰서 공매도를 진입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는 이 지지받을 수 있는 7일선을 다시 공략을 해보는 게 낫겠죠. 자, 이게 그래서 이거예요. 일단은 바로 뭐 무조건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매매가 무조건 아무 자리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3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손절이 나가더라도요, 이 7일선을 기준으로 30분 기준에 7일선 기준을 두고 7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라면은 손절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요런 자리가 좀 헷갈리는 자리예요. 요 자리가 분명히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을 맞고 빠질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갑자기 나오는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상단을 찍었어요. 이 상단을 찍고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음봉이 나와서 그대로 7일선을 깨는 음봉 마감이 나왔어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저항받는 라인에서 우리는 공매도를 들어가는 게 맞지만 갑자기 나오는 양봉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공매도가 들어갔다면은 이 음봉을 확인하고 공매도가 들어갔다면은 다시 이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요 라인에는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손절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양봉이 나왔잖아요. 다시 흐르는데 이 상단부를 찍고 7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여기서는 공매도를 준비하시고, 이런 장대가 나왔다.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저항과 15분 저항을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체결이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30분 봉의 저항까지 체크를 해서 공매도 추세에 따라서 수익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지금 체결이 됐는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체결이 되고 수익이 나오고 있죠. 분명히 이 30분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량이 많이 들어갔다. 혹시 의도치 않게. 그러면 짧게 익절도 하셔야 돼요. 여기서 30분에 체결이 됐죠. 그러면은 5분봉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7일선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지지. 그렇기 때문에 요 지지 라인은 한번 찍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익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리밋을 누리게 되면은 이제 지정가 1BT에 대한 지정가를 익절하겠다. 넉넉하게.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단타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체결이 되면은 넉넉하게
일단은 여기 7일선의 돌파 때문에 여기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익절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체결이 되면은 이제 익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자, 익절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분의 저항과 15분봉의 저항 때문에 이 공매도 진입을 해서 내려온 게 성공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30분하고 15분이 겹치는 이 저항 라인에 이제 만약에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 손절을 보고 다시 매수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자,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일단 영상이 좀 길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잘 이제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일단 한쪽 방향으로 홀딩하기가 좀 겁나는 자리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30분의 저항을 만약에 뚫게 될 경우에는 또 1시간의 저항을 보셔야 돼요. 자, 1시간의 저항이 또 있죠. 이렇게. 자,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 1시간의 저항에 저는 들어갔었는데요. 이 저항에 들어갔다가 급락이 나와서 다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있지만 이 1시간의 저항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저는 공매도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30분에 이 저항을 뚫은 양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일단 이제 밑에서 매수를 받쳐볼 생각이고 다시 만약에 여기를 더 뚫게 될 경우에는 역지정이 나가고 여기서 다시 공매도를 진입해 볼 생각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7일선과 이 볼린저 밴드, 이 방어 포지션에 필요한 볼린저 밴드 여기 그죠? 그리고 7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30분 봉에 대한 이 지지와 저항을 뚫는 이 7일선 라인에 따른 매매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봤고요. 자, 이 방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홀딩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은 한번 조금 더 시간봉으로 좀 이 상단부라던가 이 하단부까지는 좀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필요하면 추세 방향보다는 제가 영상을 자주 못 남기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이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거에 따른 영상을 다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